자, 오늘도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인데,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 순서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전기에 대한 기본 이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정전계가 나오고 정자계가 나오는 게 순서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회로 이론 책을 보면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소방만 얘가 먼저 가고 얘가 뒤로 왔어.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저자랑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항상 뭐가 나오냐면 정전계가 정전계, 즉 전기장이죠. 즉 뭐 전하가 먼저 나와야 돼요. 플러스 전하. 그다음에 여기는 N극과 S극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좀 설명하기 편한 거는 얘가 설명하기가 편해요. 설명하기 편해요. 왜? N극과 N스극 사이에는 뭐가 나와요? 요렇게 나오죠. 이게 뭐야? 자기력선이야. 자기력선.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나가는 거, 이거는 뭐다? 전기력선입니다. 전기력선. 한 글자 차이로 달라요. 한 글자 차이로. 그래서 이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자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속.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 딱 3대 요소를 보게 되면 전압, 전류, 저항이잖아요. 이제 여기가 되는 거고,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면 자속이라는 놈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발전기나 변압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게 자속입니다. 자속. 그다음에 자속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파이로 나타내고요. 단위는 WB, 웨버라고 있습니다. 웨버. 그 다음에 전기력선, 전속인데 단위는 이제 플라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요 단위는 잘 쓰는 단위는 아니에요. 단 우리가 이제 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력선과 전기력선에 대한 개념. 요거는 우리가 막대 자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막대 자석인데, 막대 자석을 여기를 반으로 딱 쇠톱으로 자르면 N극과 S극으로 나눠질까요? 아니면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릴까요? 아니면 얘는 또 N극과 S극으로 나타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요거 문방구에 팝니다. 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셋톱을 한번 잘라보시면 얘를 딱 자르면 어떻게 되냐? 얘 다시 또 N극과 S극으로 또 나눠져요. N극과 S극은 절대 분리가 되지 않죠. 이게 얘 특징입니다. 얘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서로 분리가 되죠. 그렇잖아요. 분리가 돼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전기력선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자석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 다음, 전자유도, 자기유도, 상호유도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코일 권선에 자석을 뺐다 박았다 하게 되면은 전기가 유도가 됩니다. 이게 뭐야?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패러데이 법칙 E는 L dt분의 di, 또 E는 L dt분의 d파이가 되는 거죠. 즉 이걸 보니까 어떻게 했다? 실험을 한 거죠. 전압계를 딱 걸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놓고 N극이죠. N극을 넣었더니 얘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로 가고요. 얘를 뺐더니 얘가 어디로 가? 플러스로 가네. 반대죠. 보통 막대 자석을 넣으면 플러스로 가고 빼면 마이너스로 가야 정상인데 반대로 되는 거죠. 이걸 누가 발견한 거예요? 렌츠라는 놈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전기는 마이너스 전기는 없어요. 전기가 마이너스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뭐냐면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에요. 방향이. 아시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유도, 기전력이 이제 유도되는 거고요.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호유도는 얘는 변압기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 변압기에 보게 되면 어떤 놈이 나오냐면 금방 배웠던 자속이라는 놈이 나와요. 그래서 자속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전기를 등에 짊어지고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해요? 2차측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변압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제 이런 타입으로 변압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여기에다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은 거죠. 이렇게 코일을 감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게 되면 전류를 딱 흘려주니까 코일에서 이제 전류 흐르면 여기 이제 뭐가 발생되는 거야? 자석 파이가 생성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얘는 쉽게 얘기하면 이삿짐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응? 여기 A동, 여기가 B동이야. A동에서 B동으로 이제 얘가 짊어지고 날른 거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석이 통과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얘가 뭐야? 철심이 되는 거죠. 자석이 흐르는 길을 만들어주고 이 자석이 2차 측에서 유도가 되는 거죠. 얼마만큼? E는 마이너스의 dt분의 di의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즉 얼마야? 시간당 자석 변화율이잖아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2차 측에 유도되는 기전력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압기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석이라는 놈이 뭐다? 아, 얘는 이삿짐 센터다. 즉 1차 측에서 발생되는 이 전기량을 가지고 어디 2차 측으로 하게 되면 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2차 측의 기전력이 유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변압기 2차 측 전압을 조정할 때는 뭘 갖고 해요? 탭을 조정하죠. 그 탭이 뭘 조정하는 거예요? 권수를 바꿔주는 거예요. 권수. 그래서 변압기 권수비 그 N2분의 N1, V2분의 V1, I1분의 I2는 루트 Z2분의 Z1. 즉 권수비가 나와요. 이거에 의해서 어떤 거? 2차 측의 전압을 내가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권수비를 통해서. 그래서 탭 조절을 합니다. 소방에서는 좀 보기 힘들어요. 자, 다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 뭐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에요. 요런 거죠. 요거. 요게 뭐다? 전류의 방향. 그다음에 요게 자개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뭐 그다지 어려운 법칙은 아니에요. 요 뒤쪽이 어렵죠. 플레밍의 법칙. 플레밍의 법칙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냐, 오른손 법칙이냐. 그거에 따라서 전동기의 원리가 되냐, 발전기의 원리가 되냐. 여러분들 암기하는 거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뭐 오발탄.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야. 오발탄. 오른손은 뭐?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지 뭐. 하나만 외우면 돼. 하나만. 꼭 두 개를 외우지 말고요. 하나만 외우세요.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데요. 요거 이제 요거죠. 요거 이제 이렇게 FBI, 미국 경찰 나오죠. FBI, 요거. 그다음에 얘는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요거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에 대한 그 개념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그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면 N극과 S극 사이는 항상 뭐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력선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력선인데 우리가 그거를 좀 구체화하자.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럼 메다당 자기력선 총수 얼마? 그게 뭐다? 자석밀도 B입니다. 그래서 얘는 A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웹아파 메타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자석밀도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그 회전 V라고 했을 때 얘를 내가 돌려줘. 얘를 돌려주면 여기 뭐가 나와요? 기전력 2가 나와요. 2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자석밀도 B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L과 요거의 속도 V에 얘와 얘가 이루는 각도 세타, 사인 세타를 해주면 뭐가 나온다? 기전력이 나온다. 이게 뭐다? 발전기의 원리예요. 이거 어디 여러분들 통용이 되는 거야?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예요. 자동차 제너레이터 그 기본 원리가 얘입니다. 제너레이터 한번 교체해 보셨어요? 가서 망가뜨리고 한번 교체해 보세요. 한 50만 원 깨져요?
이걸 누가 돌려줘? 여러분들 시동을 딱 켜려면 키를 넣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키를 딱 할 때 키를 넣기만 하면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키를 한번 딱 넣고 한번 돌려요.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계기판이 다 들어와. 예? 한 번씩 보세요. 계기판이 다 들어와요. 그때 그 계기판 전기는 누가 공급해 주는 거야? 배터리가 공급해 주잖아요. 배터리가. 그죠? 그리고 나서 한번 딱 돌려야 이제 엔진이 돌리는데 그때 엔진이 그냥 도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돌아요? 세레모다가 돌죠. 그 세레모다가 얘가 되는 거야. 이해가세요? 이 세레모다를 엔진을 돌려버리는 거죠. 세레모다가. 그때 그 세레모다 전기는 누가 주는 거예요? 배터리가 주는 거야. 그래서 배터리 통해서 세레모다가 돌면 엔진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4행정 사이클을 하게 되죠. 그때서부터 얘가 돌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전력 2가 나와가지고 배터리 방전한 거 충전해주고 여러분들 계기판에 전기 다 공급해주고 윈도우, 파워윈도우라든지 모든 게 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일상생활하고 이제 접해서 생각해 보면 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얘가 이제 발전기에 대한 기본 원리, 즉 뭐다? 플레밍의 오르는 법칙이고요. 얘는 기계적인 힘을 뭘로 바꿔줘요?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플레밍의 오르는 법칙이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기적인 에너지를 뭘로 바꿔줘요? 기계적인 힘으로 바꿔주는 게 얘죠. 대표적인 게 선풍기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 뭐? 오발탄. 요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 다음 보시면 저항과 임피던스입니다. 직류에서의 저항은 그냥 간단해요.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라는 놈이 나와요. 왜? 직류에서는 주파수가 없죠. 주파수가 없어. 근데 교류에서는 뭐가 나와요? 주파수가 있다 보니까 뭐가 틀려지는 거야?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항에서는 저항 R값만 있으면 되는데 교류에서는 임피던스 Z라는 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Z는 뭐다? 그 저항 성분과 그 다음에 허수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부는 저항 R이 되는 거고 허수부는 L과 C 성분이 허수부가 되는 거예요. 허수부가 되죠. 그래서 교류에서 저항값을 구할 때 R은 그냥 R이야. 그쵸? 근데 L은 뭘로 써요? XL로 쓰죠. 그래서 J 오메가 L이 붙죠. 그죠? C는 XC야. 얘는 J 오메가 C분의 1이 되죠. 1이 돼요. 그죠? 이거 왜 해줘? 왜? 탄 하나야. 단위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 단위는 뭡니까? 옴이야. 그죠? 얘는 단위가 헨리야. 얘는 페롯이야, 단위가. 이 과정을 거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옴이 되는 거죠, 옴. 그죠? 그러면 여기도 옴. 세 개가 다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더하기 빼기 가능하겠다. 그죠? 근데 여기는 뭐가 붙어요? 이제 허수부가 붙죠. J가 붙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J의 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J는 각도가 얼마예요? 2분의 파이가 각도로 표시합니다. J가 갖고 있는 의미가 두 개예요. J의 제곱은 실수부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J 하나가 갖고 있으면 얘는 뭐다? 각도가 2분의 파이, 9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하게 되면 L만의 성분을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현상이
임피던스 Z는 어떻게 돼요? XL분의 1이죠. 아니. 임피던스 Z는 XL이 되잖아요. 그럼 전류 I는 Z분의 V가 되죠. Z가 얘가 오는 거죠. 그럼 얘는 오메가 L에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오메가 L에 얼마? 2분의 파이에 V의 각도가 0도야. 즉 정형파교로는 기본 0도를 갑니다. 우리가 회로를 표시할 때 이제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L이고 여기가 V. Vn 사인 오메가 T. 즉 얘는 극좌표를 표시하게 되면 0도가 되는 거예요. 얘가 기준점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얘를 계산하게 되면 오메가 L분의 Vm에 0도에서 2분의 파이를 나눠줘야 돼. 얘는 실수부니까 그냥 나누면 돼. 얘는 간단해요. 위에서 밑에는 빼주면 돼. 아시겠어요? 그럼 0 빼기 2분의 파이니까 남는 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IM이 되는 거, 얘가 각도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I는 IM의 사인 얼마?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얘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뒤지네. 그죠? 그러니까 L만의 성분에서는 전압과 전류를 비교하게 되면 뭐가 앞서는 거야? 얘가 앞서는 거죠. 이해가세요? 얘는 그래서 얘는 무슨 성분이라고 그래요? 유도성형 회로라고 합니다. 유도성.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것도 외워야 되잖아. 그럼 C 성분에서는 요거 반대야. 그럼 얘는 뭐야? 용량성이야. 외워야 됩니다. 이거 의외로 잘 나와요. 왜? 헷갈리니까. 시험은 쉬운 게 나오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해봐. 쉬운 거 내겠냐고. 그죠? 외우는 거 간단해요. 예, 제가 항상 암기하는 방법은 뭐다? 예, 상형 문자 갖고 합니다. 상형 문자. 자, 여러분들이 이제 L자라고 딱 쓴 다음에 요거를 45도만 딱 틀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예, V가 되는 거야? 그래서 L에서는 V가 앞서네. 이해가요? 그잖아. L을 딱 써놓고 요거를 45도만 딱 틀면 얘가 V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L에서는 전압이 앞서네? 그럼 이제 용량 유도성을 외워야 되는데 요거는 못 외우다 얘는 외워야지. 왜? 이 C죠, C. C를 자세히 보니까 이게 동그라미랑 똑같잖아.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얘가 더 많네. 그래서 C는 이제 용량성. 이렇게 외우는 게 절대 안 까먹은. 저도 얘기하지만 좀 창피하지만 이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 안 까먹는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제가 한 20개 합니다. 20개. 애석하게도 제가 회로 이론 강의 안 해요. 그래서 교류에서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 R과 L과 C의 벡터 합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 L 또는 C, 그 다음에 여기 임피던스 Z가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 나오죠?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게 되면 여기의 제곱 더하기 여기의 제곱은 여기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얘기가 여러분들 이제 책에 보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번 보게 되면 임피던스 전력 삼각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실수부가 되는 거죠. 실수부, 여기가 허수부, 그죠? 네. 그래서 실수부를 유효전력 P로 나타내고요. 무효전력을 PR, 그 다음에 단위는 VAR이에요. 바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P상전력은 VA. K는 10의 3승이에요. 네? 네. K까지는 안 해오셔도 돼요. 여기는 이제 단위가 와트고. 이해가죠? 그래서 유효전력 P의 단위는 VI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무효전력 PR의 단위는 VI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A는 VI. 얘는 또 어떻게 나타내냐?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죠? 이게 바로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이어지지가 않죠. 왜? 피타고라스 정리다 보니까. 자, 여기가 P, PR, PA인데 요거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제가 P의 제곱 플러스 P제곱 플러스 PR의 제곱이었잖아요. 그죠? 이 제곱근을 없애주려면 여기에다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래서 PA는 어떻게 된다?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 다 나와 있네요. VI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리고 이제 여기가 코사인 세타인데 우리가 하나 더 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합이 1이다. 요거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소방에서는 어떻게 쓰일까? 어떻게 쓰일까? 문제를 하나 내드리자면 어떤 게 있었냐면 산업기사 실기 문제에 나온 문제예요. 2차 실기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현장에 그 모타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모타의 용량을 주진 않았어요. 모타의 용량을 주지 않았어요. 효율이 80%이고 그 다음에 역률이 0.6이고 그 다음에 양정이 뭐 120m 뭐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주면 우리가 모타 용량 구할 수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뭐라고 줬냐? 그게 끝이 아니야. 역률이 지금 0.6인데 이거를 0.9로 바꾸려고 한다. 콘덴서 용량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이게 몇 점? 10점짜리 나왔어요. 10점짜리로. 이거 어지간한 문제를 접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거 못 풀어요. 못 풀어. 그러면 역률을 줬어. 그렇죠? 역률을 줬는데 우리가 그 콘덴서 용량 구할 때 구하는 공식이 Q는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로 구합니다. 이 공식 한번 좀 보셨을 거예요. P는 전력이야. 유효 전력. 단위가 킬로와트죠. 그러면 P는 이걸 나눴으면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의 사인 세타 2가 되는 거죠. 탄젠트가. 그러면 코사인은 역률이니까 줬어. 사인은 어떻게 구해? 얘로 구하는 거야? 얘로?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요걸 구하려고 하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야죠. 그러면 더하기가 빼기로 바뀌니까. 그럼 이제 제곱근 없애려면 여기다가 뭘 씌우면 돼? 루트. 그렇죠.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딱 되는 거 아닙니까? 얘를 여기다 넣으면 돼. 그러면 P의 코사인 세타 1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0.6에서 뭐 0.9로 바꾼다. 그러면은 P의 0.6 루트 1 마이너스 0.6의 제곱 빼기 0.9의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유효전력 모타의 역률을 그냥 주지 않았죠. 이것도 구해서 요거까지 해야지 콘덴서 용량 값을 구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한 번쯤 되짚어 볼 만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해볼 줄 알아야 돼. 관리사 필기 1차에서는 조금 이제 나와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가 내진 않아요? 자, 다음 변압기 원리입니다. 아까 제가 변압기 원리를 설명드렸죠. 권수비 A N2분의 N1, V2분의 V1, I1분의 I2, R2분의 R1 루트, 즉 Z2분의 Z1 제곱공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보통 변압기를 소방에서는 잘 취급하진 않아요.
왜? 변압기는 변전실에 있어요. 소방은 변압기 2차 측에서 주차 단계를 거친 다음에 옥내소화전이나 모든 걸 다 사용하기 때문에 변압기까지는 뭐 들어가진 않는데, 희한하게 그리고 회로 이론을 책을 보잖아요. 변압기는 회로 이론에 들어있지 않아요. 얘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전기 기계라는 책에 변압기가 들어가 있어요. 달라요, 내용이. 근데 소방에서는 짜직장문이다 보니까 다 들어와 있어요. 다. 회로 이론 들어와 있죠. 전기 자기약 들어와 있죠. 전기 기계 들어와 있죠. 전기 법규도 들어와 있어요. 응용만 빠졌어, 응용만. 근데 응용도 따지고 보면 들어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왜? LED. 걔가 전기 응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는 게 다 짜직장문이야. 소방이 다른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시행하는 기사 자격증 종목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기능사가 있어요. 전기, 보일러, 건축 다 기능사 있어. 소방만 기능사 없어. 소방만.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 안 해보셨죠? 왜? 아, 내가 기사 관리사 준비하는데 기능사 뭔 필요가 있어? 당연해요. 없어. 짜직장문이라서 그래. 짜직장문이라.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 기능사 있죠. 관리사를 따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 어떤 거냐면, 어떤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내가 관리사를 따기 위한 가장 빠른 길. 다른 거 없어요. 위험물 기능사를 따고 경력 3년 쌓으면 관리사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가장 빨라요. 가장. 집에 가서 와이프부터 시켜야 되는? 응? 왜? 기능사는 아무나 볼 수 있어? 아무나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동기 기동 방법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전동기 기동 방법. 자, 전동기 기동 방법 총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요 뒤에는 몰라도 돼요. 요 뒤에는 이 내용도 여러분들 이제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전기 기기하고 전기 법규 그거에 같이 중첩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직입기동은 정전압 기동 방법. 이 직입기동을 정전압 기동이라고, 요 3가지를 뭐라고 하냐? 감전압 기동이라고 합니다. 전압을 다운시켜서 기동하는 방법, 감전압 기동. 그래서 직입기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직입기동이냐? 작은 겁니다. 용량이 작은 거, 못한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뭐 MGCB, 뭐 2P, 뭐 한 20A라고 치면 여기서 직접 뭘 한 거예요? 모터를 연결해가지고 껐다 켰다 하는 거. 이게 직입기동이에요. 직입기동.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아까 모터는 기동전류하고 운전전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전류가 10A라고 치면 기동전류는 몇 배까지 치냐면 5에서 6배를 칩니다. 그러니까 얼마 치는 거야? 50에서 60. 그럼 차단기 얼마짜리 달아야 돼요? 운전전류가 10인데? 운전전류가 10인데. 얘 20 달았어. 그러면 요거 투입하면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작동한다. 작동 안 한다. 현장 가서 해보시면 돼요. 투입하자마자 차단기 떨어져요. 왜? 지금 5배에서 6배를 치면 많이 치는 게 이제 60까지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의 용량이 몇 배가 치는 거예요? 3배를 치게 되는 거죠. 차단기의 특성상 어떤 게 있냐면, 정격 전류의 1.1배 견딥니다. 즉 그러면 20짜리니까 얼마? 22까지는 견디는 거야. 그러면은 1.25배의 전류에 얼마? 120분 안에 떨어지면 되고요. 2배의 전류가 그러게 되면 2분 이내에 떨어집니다. 차단기 특성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짜리 달아야 돼요? 그럼 떨어지니까. 얼마? 최대 용량 30이죠? 60이잖아요. 요거 나누기 반값. 나누기 2한값. 그러면 30인데 만약에 30 달았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요거보다 위에 거 50짜리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50짜리 다는 게 제일 안전빵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모르게 되면 사다 놨는데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Y 델타하고 리액터 기동하고 기동 보상 기법 보게 되면은 여기 그래서 직입 기동 같은 경우는 작은 거 한 5kg 이하 작은 거죠. 요즘 배수 펌프도 5kg가 넘어가요. 큰데
그 다음에 y 델타 기동은 대략 한 30km까지만 y 델타를 쓰고 위에는 대부분 뭐 쓴다? 리액터 기동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리액터 기동을 좀 많이 쓸 거예요. 자, 다음 접지. 공부를 접으면 안 돼요. 접지. 자, 접지의 가장 큰 목적은 뭐다? 감전사고입니다. 감전사고. 이게 제일 커요. 여름철 물 날리려면은 가로등 근처에 갔다가 감전돼서 죽는 사람들 가끔 보잖아요. 누전이 되는 거야. 누전이 되면 누전의 그 영향력이 있는 그 에어리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감전돼서 죽는 거죠. 여러분들 그 전봇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얼마가 지나가는 거야? 22.9kV가 지나가요. 투투나인이에요. 그러면 이 전선이 지나가는 그 주위에는요, 얘가 미치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 힘을 뭐다? 전개. 영어로 치면 일렉트로닉 필드인데, 이 전기 힘이 미치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 안에 딱 들어가고 내가 발이 여기 접지가 돼 있으면 전기가 흘러서 죽어요. 그게 죽어요. 근데 희한하게 새는 안 죽어. 그죠? 야, 새는 딱 있는데 안 죽어. 왜 안 죽을까요? 죽어야 정상 아니에요? 왜 안 죽을까? 접지가 안 돼 있어서? 뭐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새가 다리가 두 개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와 여기와의 전위 차이가 똑같아. 그렇잖아요. 여기도 22,900V, 여기가 22,900V. 전위차가 없어. 그래서 얘가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날개를 피다가 어디 옆에 거 닿잖아요. 그럼 전위차가 발생해요. 전위차가. 여러분들 RS T상 요렇게 재면 380V가 나오는데 380V가 정확히 나올까? 안 나와. 요렇게 재면 뭐 381, 이렇게 재면 뭐 380.볼트, 여기는 뭐 385V 이런 식으로 전위차가 발생인데요. 그래서 죽는 거야.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특히 까치, 날개 피다가 이게 단락사고 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변압기 거쳐가지고 이제 투투나인이 이제 들어가는데 떨어져가지고 건물에서 이제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런 게 생겨요. 이런 게 전위차가 안 생겨가지고 얘가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렇게 Y결선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Y결선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Y결선과 델타결선은 여러분들이 배우게 돼요. 델타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투투나인 중성점 다중접지식이에요. 이렇게 다중접지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다 빼고 기본적으로 이제 N상이 이제 딱 오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전압은 몇 볼트가 나올까요? 여기서 나오는 전압 몰라. 여기도 몰라. 근데 전기는 들어와. 희한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주자면 여러분들 그 전봇대에서 변압기를 거쳐가지고 몇 가닥이 들어가? 여기 건물로 고압 특고압이면 세 가닥 들어가요? 네 가닥이 아니야. 세 가닥 들어가요. 요 앞에도 많이 있어요. 보면 돼. 눈으로. 저기 세 가닥 지나가네. 그러면 세 가닥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세 가닥이 들어와서 델타 결선과 Y 결선을 거쳐가지고 여기서 몇 가닥이 나오는 거야? 네 가닥이 나와. 네 가닥이. 그러면 변압기는 코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R상, S상, T상, N상. 이게 변압기 한 대입니다. 변압기 한 대 보게 되면은 1차 측과 2차 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부가 다 뭘로 감겨져 있는 거예요? 코일로 감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코일 번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1차 측은 세 가닥이 와서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고 2차 측은
이렇게 Y결선이 돼 있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 얼마 220V, 220V, 220V가 나와가지고 R상과 T상, S상과 T상 이렇게 지금 몇 볼트가 뜨는 거야? 220V가 뜨는 거죠. 그래서 220V하고 220V가 들어오는 상에다가 전압을 딱 재면 몇 볼트가 떠 이제는? 380. 380이 뜨는 거죠. 왜? 이거 곱하기 루트 3배. 그럼 얘가 나와. 이해가세요? 망가도 돼요? 이런 거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 뿐이죠. 그러면 이 변압기에서도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 변압기 자체에서도 몇 종 접지를 하냐면 여기는 2종 접지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 2차 측에 쓰는 모든 설비에서 누전이 생긴다. 그러면 다 얘가 어디로 와? 일로 오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서 2차 측에서 쓰는 모든 설비, 변압기 2차 측에 쓰는 모든 설비에서 누전이 생겼다 그러면 다 어디로 와? 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에서 접지선에서 후kum에 따로 전류를 딱 찍어보면 이쪽 부하가 정기적으로 안전한지 불안전지를 한 방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2종 접지, 그래서 접지를 보게 되면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별제 3종 접지가 있는데 소방은 다 몇 볼트 써요? 대부분. 가장 많이 써봐야 380볼트. 그죠? 380볼트면 얼마야? 400볼트 미만이니까 얼마? 3종 접지 쓰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모르더라도 뭘 알아야 돼? 3종 접지는 몇 ohm이냐? 100ohm이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100ohm인지 아닌지는 뭘로 측정해야 돼요? 뭘로 측정해? 접지 저항계. 절연 저항이 아니에요? 절연은 누전이 됐을 때 확인하는 게 절연이고 저항값을 측정할 땐 접지 저항값을 가지고 측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종 접지는 10ohm입니다. 꼭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일종 접지는 고압이나 특고압이 일종 접지가 되겠고 400V 미만 저압은 뭐다? 3종 접지. 요거. 요 두 개는 여러분들 꼭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변압기는 몇 종 접지 공사한다? 2종 접지 공사한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전기 법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기 법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로, 자기약, 여러분들 그 전기에 대한 기본 이론은 회로 이론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 있죠? 정전기. 걔는 전기 자기약 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라든지 뭐 모터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전기 기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요거는 전기 법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네 가지가 짬뽕돼서 지금 회로 이론을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분량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분량이 많은 만큼 나오는 문제는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떨어지죠. 난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로 이론을 준비하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그 기사 쪽 문제 있죠, 기사 회로 이론 정도 풀 정도면요,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문제밖에 안 나와. 10문제밖에 안 나와. 그죠? 근데 요즘 추세가 또 10문제 중에 AC하고 DC,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자동 제어가 들어가요. 그죠? 자동 제어가 들어가요. 옛날에는 얘가 별로 안 나오고 거의 얘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DC가 한 7문제, 얘가 한 3문제 나오고 끝났는데 요즘엔 이렇게 안 나와. 얘가 기본적으로 한 3문제 정도는 먹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러면 3문제 빼니까 나머지 7문제잖아요. 7문제 갖고 반가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 제어 셋, AC 한 3문제, DC 한 3문제 이런 식으로 뭐 많이 나오면 한 4문제 이렇게 되겠죠. 더군다나 자동 제어에서는 또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시퀀스가 많이 나옵니다. 시퀀스. 그러니까 시퀀스하고 접점, 논리 접점, and or not. 그죠? 그래서 시퀀스를 통해서 논리 접점 하고요.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무접점으로 바꿔줄 수 있는, 상호 변환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지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즘 문제 추세가 옛날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자동 제어가 나오는 추세가 좀 많이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거. 예. 분량은 여기가 더럽게 많죠. 여기 많은데 그다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1차를 준비할 때는 대부분 어디 화재 안전 기준과 그다음에 전 기계 구조 쪽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 2차랑 직결돼 있거든요. 2차랑. 여러분들 위험물 백날 해봐야 2차에 어디에 나와요? 안 나와. 물론 이제 점검 실무 행정에서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설계 및 시공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럼 2차가 점검 실무 행정하고 설계 및 시공인데 설계 및 시공은 대다수 문제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기계 구조예요. 그죠? 전기 구조에서 나오는 거는 뭐 많이 나와봐야 뭐 전선 용량 구하는 거, 기전력과 뭐 E는 뭐 1000분의 A분의 35.6이라 뭐 이런 거 뭐 별로 없어. 전부 다 기계입니다. 점검 실무 행정은요. 화재 안전 기준이야. 법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를 준비할 때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다 놓고 하느냐. 법규, 화재 안전 기준이죠. 그 다음에 기계 구조. 이쪽에다가 이제 프로테이지를 많이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2차랑 아예 뭐 연관성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학 계열에서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회로 이론입니다. 회로 이론. 그래서 전기 쪽, 전기 공사기사, 전기기사 이런 전기과에서 전기 쪽 자격증을 딴 사람이 소방을 따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소방학과 학생이 소방기사 자격증을 따고 전기 쪽 자격증을 못 따요. 왜? 공부하는 분량이 달라. 공부하는 분량이. 소방 공부하는 거에 한 기본 곱하기 5배를 해야 전기 쪽 공부 양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전기 쪽이 쉽진 않아요. 근데 소방에서 다루는 회로 이론은요.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접근하기가 그다음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범위가 넓고 나오는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간은 내년입니다. 내년 뭐 빨리 봐야 4월 달이고 뭐 천천히 봐야 5월 달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이제 내년도 시험 일정은 11월 말이나 12월 달 돼야 시험 일정이 나오거든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와 많이 남았다 하시면 안 돼요. 시간 금방 갑니다. 특히나 시험 공부할 때는 시간 더럽게 빨리 가. 희한하게. 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꼭 좀 준비할 때 요즘엔 또 도서관이 잘 돼 있어요. 도서관 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처음에 도서관 가는 거 되게 힘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96년도에 기사 자격증을 다 따고 더 이상 안 했어요. 공부 안 하다가 2008년도에 시작했어요. 2008년도에. 왜? 애가 태어나니까 애를 먹게 살리려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기술사부터 시작한 거죠. 너무 힘든 거야. 도서관에서 앉아있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버릇들여야 돼요. 버릇. 그냥 가서 그냥 앉아있어. 앉아있어요. 앉아있고 주위 뚫 보면은 꼭 도서관에 그런 놈 한 놈씩 있어요. 맨날 쓰레빠 진지 끊고 추리닝 바랑 입고 다니는 그런 놈 보면 다 사시 준비하는 놈이야. 희한하게 그런 놈은 도서관마다 한 놈씩 있어. 그죠? 근데 도서관 가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서관 가서 앉아가지고 최소 지금부터 준비하면 하루 기본 한 2시간 그 정도만 쭉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야, 나 오늘 학원에서 6시간 했어. 야, 한 3일 쉬어도 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꼭 2시간 정도. 그리고 항상 예습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해보니까 복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복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한 내용 중에 키포인트, 키워드가 되는 단어만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집에 가시는 분들은 항상 그거 보시고요. 그거 그냥 읽기만 하면 돼. 읽어. 애울 생각하지 마. 그냥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또 읽어보고 또 회사에서 잠깐 점심 볼 때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읽어야지 머릿속에 들어와요. 안 그러면 안 들어옵니다. 제가 기술사 준비할 때 가장 좀 멀리서 오셨던 분이 누가 있었냐면 그 송경숙 기술사님이라고 여수
여수에서 여기까지 몇 시에는 눈이 몇 시에 있나? 새벽 4시.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온대요. 나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9시부터 수업 듣고 저녁 9시까지 수업 듣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면 새벽 3시. 그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좀 낫지 않아요? 물론 저도 공부할 때 집이 일산이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마 한 20분이면 왔었는데, 그러니까 주위에 보게 되면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굉장히 좀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는, 물론 건 바이 건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집안 사정이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거는 내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온 거지 내가 학식을 넓히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학식을 넓히면 대학원을 가셔야 돼. 그죠? 우린 자격증을 따려고 온 거야. 여기 실미도야? 못 따면 못 나가? 죽어야 나가는데요. 꼭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천천히 나만의 한번 그런 스케줄을 꼭 한번 해보세요. 나만의 스케줄. 일본의 가장 최고의 부자. 누구죠? 일본의 최고의 부자. 손정이에요. 손정이. 그 사람이 나이가 19살 때인가? 그 사람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19살 때 자기가 60대까지 할 일을 연도별로 적어놨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놓은 사람은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첫 시간이지만, 물론 기초를 배웠지만, 나름대로 내가 몇 월 달까지는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공부를 할 것인지 꼭 계획을 한번 꼭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